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요즘에 아주 문다의 건으로 아주 핫합니다. 네. 야, 양파가 막 까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막 자, 문다에 뭐 돌멩이 얘기하고 뭐 깨구리 얘기하고 누가 돌을 던졌을까 뭐 왜 내가 맞았을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애비가 돈을 던졌고 네가 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 그렇게 재임 기간 동안도 고발 많이 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조금만큼은 조져주겠다라고 강력하게 바랬는데 이제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들 때문에 2년 동안 정리가 안 됐던 거고 왜냐면 김명수 체제였으니까 네.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때가 됐고 이제 대법원장 바뀌고 중앙지검 바뀌고 이원석이 이제 9월 15일까지죠. 이제 가면 이원석이 막아놓은 수사들이 쫙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원석이 찡그렸고 수사를 막았고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막았고 마지막까지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도 지저분하게 본인만 발 빼고 본인만 살겠다. 나 한 4년 뒤에 저쪽에서 나올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을 정리하고 갔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이 정도면 이제 겨무등개가 그게 아니고 오물투성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문다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제주도에 그 별장이 별장. 있습니다. 어유, 그거 뭐 아주 기가 막히던데. 근데 그 전 주인이 또 종교계 전 주인이 문재인의 멘토지. 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냐, 돈 거래로 진짜 샀냐, 아니면 대충 눈 찡긋하고 이제 문서 넘겼냐 이런 것도 궁금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가 문제되는 게 우선은 저 문다혜가 돈이 없어서 불쌍한 딸이 돼서 계속 생활비 대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별장을 사냐? 3억 7천에. 그러니까요. 집도 아니고 별장을 3억 7천이라는 건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는 거 아니에요? 별장은. 그럼요. 거기다가 그 3억 7천 맞아? 왜냐면 그 주변 시가가요. 그 정도 되면 10억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바다 앞이야. 협곡 해수욕장 근처에 바다. 거기 그 이제 알아봤더라고 또 이 저 네티즌 유튜버들이 그럼요. 시세를 10억 가까이 간대. 네, 근데 그걸 11억까지도. 근데 어떻게 그 3억 7천에 사? 이런 문제가 지금 막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김민전 최고위가 비등점까지 갔다가 항상 끝난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끌어올려줘서 이번에 끝나면 안 돼요. 압박을 해줘야 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6292. 629가 뭐야? 김정숙의 기내식 6,292만 원. 6,292만 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좀 해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이번 거 어물어물 이제 넘어가면 안 돼.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 그거예요. 예. 이 문다혜라는 게 뭐 조선일보에서는 뭐 아픈 손가락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슨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니 딸내미가 부산에 외고에서 일본어과 갔다가 중퇴를 한 것 같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코쿠시칸 대학에 유학을 했네. 코쿠시칸 대학 아주 극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의 극우 대학. 그런데 한자로 국사관 대학. 코쿠시칸 대학.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드러날까봐 그랬는데 이 문재인이 툭툭 이야기를 해요. 2018년에 인도 갔을 때 우리 딸이 요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저 딸은 뭐 하는데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와서 살고 있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책을 디자인해가지고 2억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건 거야. 능력으로 본인을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줄과 연백으로 그냥 뭔가를 계속 돈벌이를 찾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얼굴 철판이 보통 두꺼워도 두꺼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다혜를 처음부터 이게 쭉 봐왔을 때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김정숙이 보좌 예산 5천만 원 약간 그 미화시키기 위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왜 조선일보가 조중동이 또 동참을 하느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지금 이 문다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 문제가 이제 전 남편 서창호잖아요. 서창호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로스쿨을 가라고 했대요. 로스쿨을 가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안 됐겠죠. 그 또 나이 제한 전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뭐 능력이 안 됐다든지 그러고 로스쿨 뭐 아무나 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창호가 이제 전라도 지역을 좀 이제 많은 의원들하고 접촉을 좀 하면서 이상직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이 된 루트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이고. 이상직은 또 딱 물었겠지. 아유, 문재인 요거다? 사위네. 대통령의 사위네. 이거 내가 좀 도와주면 내가 더 큰 거 얻을 수 있겠네. 이런 또 본능이 발동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냥 노선 제일 알짜배기 노선, 중국 가는 노선, 뭐 싱가포르 가는 노선 요런 것들 좀 따다가 이제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갔겠죠. 뭐 그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제 바운더리 안에서 책임질 수 있으니까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 제가 들고 있는데 항공 업무 전무해도 제가 취업 확실하게 좋은 자리 시켜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중진공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중진공. 그래서 중진공 가면서 그 다음 이후에 문다의 생활비가 끊겼잖아요. 그 말은 이쪽에서 생활비 타는 게 있었다. 뭐 리스 업무, 뭐 문서 작업, 간단한 문서 작업하고 800만 원. 꿀 같은 직업을 얻은 거죠. 그 800만 원 받고 렌탈비 따로 해. 아니 그 대표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죠 뭐. 2인자가 1인자보다 더 많이 받았대. 근데 경력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리스 업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문다혜가 이주를 했을 때 이 전무후무하잖아요. 그 현직 대통령의 딸이 타국에 이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그 이주를 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대통령 경호가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비만 해도 4, 50억 썼단 말이죠. 근데 그 경호원들을 경호만 시켰냐? 아니죠. 바트, 현금 모아서 이제 돈 거래, 돈 심부름했잖아. 돈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가 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자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 노무현 사건을 봐라. 그 권양숙 여사의 논두렁식에 자꾸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받았잖아요. 논두렁식에.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큰 그림이 어떤 거냐면 뇌물 받았고 그래 다 맞는데 권양숙은 14만 달러 받았죠. 그 미국의 빌라 때문에. 알겠고 그냥 이 문다혜한테도 이제 뭐 집 사고 뭐 하고 알겠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는 말을 외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딸을 갖다가 지금 이 현금 5만 원, 5천만 원이죠. 보좌 계산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들이 맨날 금수저니 흑수저니 플래티넘이니 계층간의 사다리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이 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별장이 커졌어요. 별장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진 것 같아요. 별장이. 그게 이제 완전히 문재인을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그래요. 이 눈 수술을 누구 별장이냐 이거야 그거. 문다혜 별장으로 나와 문다혜 있으니까. 별장인데 누구 돈으로 사나? 문재인과 김정숙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거기 또 자주 갔었대요. 지난번에 제주도 갔었잖아요. 아마 그쪽에 집 거래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문다혜 사건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면서 뭔가 속도가 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창호가 아무리 피해 다니고 한들 그 2시간 묵비권 행사했다라고 하죠. 묵비권 행사했다라고 한들 네가 말 안 해도 정황적인 증거가 쫙 있으면 뭐 깜빵 가는 거야.
그렇죠.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죄 이게 괜찮더라고요.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징역형 요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이재명도 걸려 있잖아요. 근데 돈이 특가법에 붙더라고요. 이게 1억 이상이 되면 또 징역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되던데 이제 이재명 한 100억,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술된 수치가 한 2억 정도니까 1억 이상이니까. 좀 무기징역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이적죄까지 붙고 이제 간첩 혐의로 이적죄까지 붙고 이제 관범권 띠드론 돈다발 사치할 수 있게끔 특활비 이제 문 열어준 거 요런 것들 승인한 것들 요런 것들까지 붙으면 무기징역도 국고횡령에 뭐, 맞아요. 야, 어마어마해요. 국고횡령, 제3자 뇌물죄, 이적죄 이런 것들까지 조금만 붙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 대통령 집기도 다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까지 그거를 횡령이 아니라 그건 절도까지 붙는 거죠. 야, 절도죄까지. 되게 부끄러운 게 이게 못 벗어나는 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었잖아요. 네. 무리하게. 이 지금 상황에서 문다혜를 보면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김정숙도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나오던데 저 문다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경동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다. 같이 감옥 가는 운명 공동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온 가족이. 그리고 서창호와의 이혼도 사실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창호와의 이혼도 그때 뭐 집 사고 팔고 한 게 수상한 게 많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봐야 되는 게 쭉쭉쭉 한 자, 번만 보시겠습니다. 상황만 쭉 보면요. 김정숙의 보자기 5천만 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이 요즘에 이제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다혜한테 뭉칫돈이 발견이 된 부분 이게 두 가지가 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가 5천만 원, 김정숙의 5천만 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김정숙의 전담 마킹 누굽니까? 윤건영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해볼 생각인데요.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자, 김정숙이 딸한테 돈 좀 붙여 달라고 친구 A 씨에게 보자기에 5천만 원을 들고 가서 통장 입금하면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뭔 일이 생길까봐 괄호 열고 김정숙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추적에 들어갔는데 자 어떤 식으로 배달을 했냐 5천만 원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 씨를 통해서 A 씨에게 전달이 됐다. 청와대 직원이 야 무슨 007 작전하듯이 청와대 직원이 이제 A 씨 친구에게 전달한 것이 이제 네, 요게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요. 태국이냐 양산이냐의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보통의 이렇게 중간에 돈을 끼워서 거래하는 건 돈 세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 사고 이럴 때 큰 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뜬금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공사 업체 직원한테 잠시 그 계좌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돈 세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의 돈 세탁할 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두 번째 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그 예전에 그 요번에 변방으로 중심인지 죽방인지 뭐 하는 그 책 전에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줬어요. 송금해서 2억 5천만 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자인 편집에 조금 관여를 해서 2억은 디자인 편집비를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 책 디자인 편집비가 2억이라는 건 기네스북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 아시잖아요. 아무리 책에 카바 삐까번쩍 멋지게 한다고 해도 에이. 큰 기업 껴도 그냥 몇 천만 출판사 원? 직원이 해요. 그럼요. 출판사 직원이 하는 거고 아주 중요한 책. 그래 이 책은 중요하다고 쳐. 외주 줘봐야 어떻게 2억을 줍니까? 말이 안 돼. 그럼 출판사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지. 인쇄비가 얼마라고. 이건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에 이 책을 펴낸 출판사 관계자는 인쇄 등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금했고 문다혜에게 돈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쇄는 따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뇌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2억 5천이 인쇄비도 아니고 아니고. 사실 이게 그 대충의 상식선에서
허용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2억이 편집 비용이다. 저는 이제부터 배울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책 표지 편집 한번 배우려고. 아유 말도 안 돼요. 배워봐야 헛수고 하는 거야. 그 주지도 않아 그렇게. 아빠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아빠가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대통령이고 여기에 아빠가 책을 좀 펴내야 돼요. 그 출판사에서 뭔가에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쉽게 빌려주죠. 담보도 인세는 없이. 인세대로 주고 요거는 다혜한테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뭔가에 더 큰 욕심이 앞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김종숙 송금 보도에 이제 윤건영 나왔습니다. 전담 막행사. 그래서 친정 엄마의 돈 융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야, 5천만 원이 친정 엄마가. 근데 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에 사비로 김종숙이 옷을 4입었다 했어요. 근데 대충 대략 178번 카운트된 것만 장신구만 한 200개 되죠. 그거 돈을 그냥 환산해 봤을 때 한 10억 정도. 근데 재임 기간 끝나고 나서 3억이 늘었습니다. 재산 신고가. 재산 신고가 3억이 늘었어요. 늘었어.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나서 옷하고 장신구. 그러면 국고 아니야. 국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감봉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제 사고를 하면서 의심을 하는데 자, 왜 감봉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그것만 나왔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5천만 원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자, 집에 5천만 원 있어요. 일단 집에. 아니 여기는 뭐 있다고 그래. 아니, 여기는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요. 근데 어디서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윤건영이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쉴드 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산 마을에 강경 유튜버들이 빙빙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내분 외출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럼 비서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비서진을 시켜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을 했다. 아니 지금 1980년대입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가야지 뭐 송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휴대폰으로 송금해. 휴대폰으로. 그리고 요즘에 ATM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냥 현금 거기서 조금씩 뽑지 누가 예전처럼. 아니 5천만 원을 왜 자기 부하한테 청와대 직원한테 시켜서 또 거기서 친구한테로 가요. A씨한테. 그리고 A씨가 문다혜한테 무슨 뭐 범죄자들 던지기 수법안으로 그렇게 무슨 뭐 강경 유튜버들이 앞에 있어서 말 같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이거 해킹 내가 엊그저께 해킹 당했잖아요. 안 되는. 해킹 이봉규 심장마비로 사망. 해킹 당했잖아. 야, 그 문자가 돌았어요. 그래서 진짜. 놀래가지고 난리 났는데 아니 이걸로 다 송금을 하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송금 다 그래서 하고. 이거부터 막았어요, 내가. 잘하셨어요. 그 해킹 당한 다음에 이거 송금 못하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요즘에 다 연세가 있으셔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송금을 나도 하는데. 연세 있잖아요. 나도 이걸로 송금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주는 그냥 은행 심부름이다. 그럼 그 전에 다시 돌아가서 5천만 원 어디서 났는데. 그러니까. 그것부터 또 봐야 되는 거기 거예요. 왜만 강경 유튜버 뭔 밀만 터지면 유튜버 때문에 그렇대. 그러니까. 비폭력인데. 저기 쪽과이든 좌파들이 극좌라서 폭력적이고 가보십시오. 욕하고 무섭습니다. 모든 핑계를 유튜버 대고 우선 야. 그러니까 저희 보수 유튜버들 이제 뭐 광화문이라든지 장애 집회할 때 애국가 나오면 눈물 흘리세요. 정말 평화주의자들인데. 윤건영 참 이거 흉악한 사람. 흉악한 사람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예? 이게 이제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사위의 취업과 연결해서 그냥 마냥 뭐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별개의 사건이다. 별개의 사건 맞아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과 다르지 않다. 뭐 논두렁식의 사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팩트예요. 14만 달러 받아서 미국에 그 빌라 구입한 거랑 그거 노무현 재단에서 다 인정했잖아요. 다르지 않다는 거 이거 인정한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 암시가 제가 삔뜻한 게 무서워요. 무서운 상상이 그렇죠. 들어가죠. 논두렁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조사를 받고 치욕을 느낀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게 다르지 않다면은 여기에서 치욕을 느낀 문재인이 제주도 별장 아니면 양산 어디고 그 뒤에도 무슨 산이 있던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도 하셨더라고요. 누가? 문재인. 문재. 네. 노무현의 길을 완전 따라가는 애. 아니죠. 쌍꺼풀 수술까지. 아니죠. 왜요? 그 노년을 제대로 눈 뜨고 즐기겠다는데. 아, 그리고- 그건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도- 추측을 한 건데 뭐 그거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럼- 저도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뭐 김정숙 여사를 보면요, 이 그 삶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무현도 그때 쌍꺼풀 수술했어. 그래요? 청와대에서요.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몇 년 뒤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긴 상상입니다. 예. 하긴 뭐 근데 이제 박연차 태광실업 이 회장하고 뭐 삐아제 시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 그 논두렁 빛나서 그 다이아몬드 시계 빛나서 지금 난리가 그거 바로 찾습니다. 못 찾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못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다 박힌 삐아제 2억짜리. 와 얄싹합니다. 구경도 못 해봤다. 텔레비에서나 봤지. 그러니까. 근데 박연차 회장이 통이 커요. 통이 커가지고 분명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논두렁 시계는 사실상 뇌물 받은 사건 맞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인정했고 그다음에 14만 달러도 인정했고 노무현 사이가 지금 종로에서 금배지 달았죠. 다 그런 거. 그런데도 금배지를 다는 이 대한민국이 웃기는 희한하죠. 나라야.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공천을 주면은 민주당이 그럼 국민들이 그걸 뽑지 말아야지. 뭐 부정선거니 뭐 할 말 없지. 뭐. 예, 뭐. 국민성도 후지지만 이제 부정선거 또는 그 선거 조작 뭐 등등등 어떻게 뭐, 당할 재간이 없어. 그렇죠. 스탈린이 얘기했잖아요. 예. 표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힘이 없다고. 표를 세는 그것부터 사람이 부정선거부터 뿌리 뽑지 않으면요. 모든 게 지금 답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가장. 길은 그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을 가지고 지금 노무현의 뭐 피아자 시계 뭐 이런 걸 논두렁 시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무리한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무리한 수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오물투성이의 문가에 대한 수사고 그들이 한참 칼춤 췄던 적폐청산의 이제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청산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청산이 필요해요. 근데 문재인만큼은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나왔죠. 빌런들 다 나왔잖아요. 이 좌파들의 카르텔 부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시는 분들도 빨리 그럼요. 이 뭔가가 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논두렁 시계든 밭두렁 시계든 삐아제 시계든 뇌물 받은 사건이고 지금 그 말은 윤건영이 쉴드 친다고 했지만 그 말은 2억 5천만 원 출판사에서 뇌물 받았잖아. 받았잖아. 그리고 그 둘러대느라고 디자인비인데 디자인비 2억이 아니라 디자인비로 1억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내놔보라고 그래. 아무리 어마어마한 책이라도 디자인비로 반 퉁쳐서 1억 받은 사람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래. 없어요. 없어. 전무후무야. 그러니까. 1억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네. 그립습니다. 별장도 이게 커집니다. 별장이.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